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6일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왔다갔다 거렸습니다. 그쵸? 지금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가 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쵸?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쨌든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10시 반 홍콩 항생지수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오전 중 꽤나 흔들림이 나오고 한 번 정도 더 밀어버리는 상황들 연출이 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마켓 파워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오늘 상당히, 특히 요 세력 개입 지수가 마이너스 200이 막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크게 밀리겠구나 라는 직감을 좀 하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꽤나 눌렀습니다. 상당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약간 일부는 오늘 조금은 언더슈팅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금요일 하루 대비를 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오지 않습니까? 명절을 보내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목요일에 장이 열리게 되고, 이 목요일날 열리게 될 때에 미국 시장, 전 세계 증시가 3일간 시장 열리고, 우리는 휴장이었죠. 3일간 휴장이고 그 반영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FOMC에서의 아마도 이 테이퍼링 에 대한 구체화된 이야기. 그러나 저는 이 FOMC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악재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11월 정도의 테이퍼링을 가늘고 길게 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의 방식이 아니라, 즉 한번 시작하면 얼마씩 10%씩 일정적으로 깐다거나 5%씩 일정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10% 줄여봤다가 상태가 좀 아닌 것 같아 좀 멈춰봤다가 5%만 깠다가 1% 까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상황에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방식, 옛날 방식이 아니라, 옛날에는 오토파일럿 방식이었어요. 자, 시작하면 이제 그냥 멈출 수 없어,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거라면 오히려 시장은 시간 벌었어, 금리 인상까지 또 시간이 있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증세가 오히려 이거는 확실한 악재 부분이 될 수 있죠. 증세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측하기로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5% 정도가 감소할 거야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미국은 중요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했고 잘 나왔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인플레 우려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천연가스가 한 달 새에 40% 넘게 47% 정도가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은 유럽에서는 나오고 미국에서는 괜찮대요. 참 용가리 통뼈인가.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연출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 어떤 호재적인 입장이 많기보다는 악재적인 입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지금 아주 강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특히 홍콩 항생 시장이 지금 이제 저가를 갱신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즘에 북한이 크게 지금 당장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각을 세우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액션이지 실질적으로 악화되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좀 이례적인 그런 발언 뭐 이런 것들도 평소에 저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휴일이 월, 화, 수 있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 장이 열리는 부분들일 텐데 현재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수렴 과정, 횡보 과정들을 좀 겪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 이런 식의 수렴을 또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죠? 이런 식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크게 나름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튀던지 밑으로 큰 방향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호재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기가 좋아, 그러니까 뭐 성장이 부분이 되겠죠. 경기가 좋아, 그러면 주가 올라가야지 하고 올렸단 말이죠. 경기가 안 좋아, 성장이 안 좋아, 그래 그러면 돈 풀어야지, 그래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성장이 안 좋아, 근데 돈을 덜 걷어갔게 정도 될지 몰라도 돈을 풀어야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좋으면 좋아서 올라가고 나쁘면 돈을 풀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이었는데, 좋으면 올라가요.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나오겠지만, 경기가 안 좋네, 뭐 인플레 우려감이 있네, 뭐가 어쩌네, 생각보다 뭐 고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전 상황으로 좀 회귀를 해서 이제 돈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니, 그것을 마냥 상승으로만 기대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최근까지 가장 상당한 강세론자로서 좀 변화를 갖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번 계기, 이제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테이퍼링이 직접적인 악재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확실성 해소를 가져다 주는, 불확실성 해소를 가져다 주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상황을 해소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호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호재적인 부분이 어찌됐건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 그죠? 성장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지, 이제 성장이 나타나지 못하면 시장은 흔들리고 빠질 수는 있다 하는 정도, 너무 큰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는 말자 하는 이야기로 뭐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징주라고 한다면 원자력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원자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좀 드렸죠. 탄소 배출의 중립으로 가는 핵심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대로 계속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크게 한번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대선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정치 테마적 정책적인 부분들로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건재화제까지 같이 봐야 되고, 기왕이라면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에 있는 사항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종목이라면 더 좋겠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상당히 좀 좋게 다시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거 계속 봐야 된다, 좋게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도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한 그 흐름들, 이제 수주 소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현대중공업 이제 상장에 따른 약간의 이제 자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이제 마지막 숙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합병, 요 부분만 EU의 그 OK 사인 떨어지면 만사 형통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막 튀어나갈 텐데,
한번 기대 좀 해봅시다.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 원자력으로서 올라갔고, 뭐 한전산업, 일진파워, 서전기전, 우리산업, 보성 파워텍, 큰 놈은 단연 이제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원자력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을 거야 라는 예상은 아닙니다. 근데 소형 원자로가 좀 언제 어떻게든 추가가 되면 될 것 같고, 정권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에너지가 바뀝니다. 전기 사용이고, 그 전기 사용을 원활하게 이동하고 충전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수소 에너지 체계에서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을 끌고 가는 상황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세상을 강하게 끌고 갈 것이다. 중간에 크게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강력하게 아직도 계속해서 봐야 할 것이며, 그 뒷받침이 되는 원자력 반드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우리 로봇 주들 있죠. 스마트화 배가니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 가니까 반드시 그러한 섹터들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만 더 끼자 그러면 메타버스까지 정도. 지금 어쨌든 최근 원자력과 특히 그죠? 그러니까 건설, 원자력, 조선 여기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철강까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좀 볼 때는 긴 호흡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은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는 갖고 가시되, 합성전략을 쓰시는 것은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성전략 파생의 부분들로 시장이 만약에 오를 때는 문제 없어요. 올라서 시작하면 내 주식들 갖고 있는 것들이 오를 테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폭락으로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 명절 동안에 막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막 어떻게 해버린다거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2012년인가 14년 그때 김정은이 막 나서가지고 전 13년? 4년? 설 명절 때 막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 자체를 폭락으로 시작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끝나자마자. 뭐 어쨌든 분위기가 최근에 좀 그러하니까 이런저런, 지금까지는 큰 영향 없습니다만 기어이 영향을 주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장이 안 열려있는 사이에 홍콩 항생지수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면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거기엔 또 많은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여러 가지로 장악을 했지만, 확실하게 금융 시스템이나 여러 이쪽을 완전 장악을 못했다 보니까 주가를 고의적으로라도 폭락을 시켜서 주가가 엄청나게 싸지면 지네들이 싹 지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홍콩에 있는 뭐 금융권들 있잖아요.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맞는 소린가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그게 한참 우리 막 더워질 때 5월 6월 막 이럴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서 바로 폭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야, 이거 공산당이 홍콩 지역을 그냥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금융을 장악해버리는 상황,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홍콩 시장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어떤 뭐랄까요, 아주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웃어넘길 사항들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우리 괜히 명절 동안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괜히 우리까지도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 점 주의를 하시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올라갑시다. 업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